용질이라는 것이 있어. 용질. 자, 솔루트라고 그래, 솔루트. 자, 얘는 녹는 물질이야. 녹는 물질. 그리고 용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솔벤트라고 그래, 솔벤트. 자,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러니까 이제 용매라는 물질이 용질을 녹인대요. 그래서 녹여서 이 용질이 용매 사이에 고르게 섞이는 거야. 그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그래. 용해. 그래서 고르게 섞였으면 용매와 용질은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되겠지.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이 된다. 그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한다. 자, 솔루션. 그래서 이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한 혼합물이 될 거예요. 균일한 혼합물. 자, 이게 이제 용해라면, 자, 우리가 그 반대 과정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용질을 다시 원래 상태로 뽑아내는 거야. 즉, 녹아 있는 물질이 녹지 않고 다시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를 뭐라 하냐? 석출이라고 해요, 석출. 석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자, 석출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올 거야. 석출. 그래서 용해는 용질이 녹는 거, 석출은 녹아있는 용질이 빠져나오는 현상. 바로 이제 요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액이라는 거는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그 혼합물은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지. 그냥 내가 임의대로 섞어버리면 그 내가 넣어준 양에 따라 섞여 있는 비율은 달라요. 그래서 그 섞여 있는, 자, 이 균일 혼합물에서 이 용액 안에 용질이 어떻게 섞여 있을까?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농도라고 얘기한다. 농도. 농도. 그래서 농도는 용질이 그 용액 속에서, 자, 차지하는 비율을 농도라고 얘기해. 저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큼 녹아 있느냐. 쉽게 말해서, 자,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농도가 뭐다?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쓴다. 퍼센트 농도.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알지? 용질이 용액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용질이 용액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농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야. 자,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뭐 몰 농도 막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거야, 고등학교 가서는. 자, 그래서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자, 균일하다는 거는 고르게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나 어느 지점에서나 이 농도는 다 똑같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을 얘기한다. 균일 혼합물. 자, 이것이 바로 용. 자, 용액이야, 용액. 자, 그러면 자, 녹는다는 원리는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용질이 녹아 들어갈까? 용의 원리, 녹는다는 원리. 자, 물에 설탕을 넣어줬어. 그래서 얘가 설탕물이 됐어. 그러면은 설탕은 녹는 물질인 용질이 되고,
이 물이 녹이는 용매가 된다면 설탕물이 균이랑 혼합물인 용액이 될 거예요. 알겠니? 그렇다면 이제 요 관계인데, 자, 이게 설탕 입자가 이제 요렇게 있다는 거지. 설탕 입자가. 자, 이렇게 설탕 입자가 있으면 얘가 이제 설탕이야. 그럼 이 설탕 입자가 물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요게 물 분자들이 막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 분자들이 막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설탕하고 물이 고르게 섞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설탕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 설탕이 그냥 떨어져 나갈 수는 없어. 자, 어떻게 해야 이 설탕이 떨어질까? 그것이 바로 녹는다는 원리야. 설탕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녹는 거니까. 설탕이 떨어지면 녹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이것이 녹는다는 현상이 나타날까? 자, 설탕 입자끼리 간의 인력이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설탕 입자 간의 인력이 끊어져야 설탕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설탕 입자 간의 인력이 그냥 끊어질까? 그거 왜 끊어질까? 아니, 둘이 잡고 있는데 이 둘 사이가 끊어진대. 왜 끊어질까? 누군가가 밖에서 얘네들 잡아당기니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누가 잡아당겨? 바로 물이 설탕을 잡아당겨. 이런 식으로. 아, 녹는다는 원리는 뭐냐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과, 자, 그 용질을 잡아당기는 용질, 용매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용질이 떨어져야 녹는 거야. 자, 설탕 간의 인력이 끊어져야 녹는 거야. 그럼 그 끊어지려면 어떻게 돼? 설탕을 잡아당기는 설탕과 물 사이 인력이 크거나, 그럼 떨어지겠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같아도 떨어진다. 자,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 용해가 된다. 자, 그래서 언제 녹아요? 용질 간의 인력보다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크거나 같으면 떨어진다. 용질이 녹아 들어간다. 자,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탕이 녹아서 설탕물이 됐죠? 그러면은 인력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설탕과 설탕 간의 인력하고, 자, 물과 설탕 간의 인력을 비교해서 어떻게 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 좀 드물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클 경우에 떨어진다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설탕을 당기는 힘이 크니까 요 설탕 간의 인력이 끊어져서 설탕이 떨어져 나가고 고르게 섞일 거야. 자, 이해됐니? 아까 그 밀도할 때 하나 예를 들었잖아. 물하고 기름이 안 섞였지? 그치? 그러면 물하고 기름을 넣었더니 물, 기름, 자, 서로 섞이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 기름이 물에 안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름이 왜 물에 안 녹았을까? 자, 이유는 기름하고 기름 간의 인력과, 자, 물과 기름 간의 인력을 비교했더니 물이 당기는 힘보다 기름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이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섞이지 않는 거야. 자, 섞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큰 물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란 얘기지. 바로 이런 것들.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용해라는 것이, 자, 왜 녹는다는 원리가 뭐냐? 녹는다는 원리가 뭐냐? 바로 용질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용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용질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끓는 것이 누가 끌어? 용매가 용질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용질 간의 인력보다 크거나 같으면 떨어진다. 알지? 자, 같을 때도 떨어져요. 자, 보통 같으면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같을 때는 있잖아.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대.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물을 가만히 놔두면 물이 지가 알아서 증발하잖아. 이런 것들이 자발인 거야. 자발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내가, 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반응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걸 자발적인 거야. 그러면 같으면은 어느 쪽으로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냐면 조금 더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가만히 놔두면 물 상태보다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 그럼 누가 더 무질서한 거야? 수증기가 더 무질서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쪽이 무질서해지는 거니까 녹아 들어가는, 증발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설탕끼리 뭉쳐있는 것과 설탕이 떨어져서 그치? 떨어진 것과 누가 더 무질서한 거야? 떨어져 있는 게 무질서하거든. 그럼 같으면은 녹는 것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녹아 들어간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의 원리라는 것 좀 꼭 기억하자. 용의 원리를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큰 힘이 물과 설탕 간의 인력이 크잖아. 그래서 설탕물 안에는 자 여기가 설탕이 있으면 이 설탕을 누가 둘러싼다? 자 물이 둘러싼다. 물이 둘러싼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자 설탕 한 다음에 뒤에 뭐야? AQ. 이게 뭐야? AQ. 아쿠어 스테이트. 자 물과 같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용액이라고 그래. 물에 녹아 있을 때. 그래서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자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지. 맞니?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NaCl 한 다음에 AQ라고 할 거예요. AQ.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자 나트륨, 염화이온, 나트륨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을 거야. 자 물이 잡아당기겠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그러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딱 끊어져. 자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 주위를 누가 둘러싸고 있다?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자 염화이온 주위를 자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알지? 자 설탕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 물이 둘러싸고 있어. 우린 이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 AQ 수용액이야. 그럼 물이 둘러싸고 있는 요 형태를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수화라고 한다. 수화. 물수, 화. 물처럼 됐다. 수화 상태. 그게 바로 수용액이야. 맞지?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나트륨 이온과 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은 특징은 뭐냐? 투명해야 돼. 즉, 용질의 입자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용질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투명해야 돼요. 단, 색은 띌 수 있다. 알겠지? 색은 띌 수 있어. 만약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 있잖아. 자, 수화됐지? 자, 그러면 구리 이온의 입자는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구리 이온 때문에 무슨 색이 띈다? 수용액은 푸른색이 된다. 그러니까 용액은 색은 띌 수는 있어도 용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해야 돼요. 맞지? 자,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가라앉는 물질이 없다. 다시 말해서 침전되지 않는다. 흙탕물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니? 침전되지? 그래서 흙탕물은 균일, 불균일. 불균일. 우리 혈액도 놔두면 어떻게 돼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이게 혈구들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그래서 혈액은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야.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용액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자, 미숫가루 타먹었어. 미숫가루. 그치? 미숫가루 불투명하지? 그래서 우리가 미숫가루 용액이라고 그래? 아니지. 용액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균일한 혼합물이 용액이고 투명한 혼합물이야. 투명한 용액이야. 그래서 용질이 보이지 않고 침전되지 않고 자 거름 종이에 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만큼 녹아있는 용질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알죠? 그리고 어느 지점이든 그 조성이 농도가 똑같으니까 섞여있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맛, 색깔, 밀도, 농도 같은 성질들은 똑같다. 알지? 그리고 용질 입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용액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 그래서 용해 현상, 그래서 녹는다는 거, 녹는다는 원리 알아두고, 그리고 녹는 과정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을 예를 들었을 때,
뭐 설탕이든 소금이든 얘네들 물에 녹으면은 물과 요 용질 간의 인력에 의해서 이 녹아있는 용질 입자들은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화라고 한다. 수화. 그래서 이게 바로 AQ야, AQ. 그래서 수용액은 용질이 수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냥 수용액 AQ라고 표현을 해. 어떤 용질이든 물에 녹아있는 거는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용매가 벤젠이에요. 벤젠이 용매야. 그래서 벤젠에 어떤 용액을 녹였어. 벤젠 용액이 되겠지. 그럼 그 용액에도 마찬가지로 용질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 벤젠 분자가 둘러싸고 있다.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거는 소금, 용질, 물, 용매 섞여서 균이랑 혼합 물인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 투명하잖아. 설탕물도 투명하잖아. 그치? 자. 다음, 자,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있어요.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포화 용액이 자, 용매도하고 연결됩니다. 알겠니? 자, 우리가 이제 용매에다가 용질을 집어넣어줘. 용질을 집어넣어줘. 자, 그럼 녹겠지. 근데 넣어주는 족족 그 용질이 모두 다 녹는 건 아니야. 어느 시점까지는 녹다가 그 온도에서 더 이상 이제 용질이 안 녹아 들어가는 때가 있어. 그 용질이 더 이상 안 녹아. 그 얘기는 뭐야? 최대한 녹은 거야. 그래서 용질이 어떤 온도에서 용질이 최대한 녹아 있어요. 자, 다 찼죠? 용질이 녹아 들어갈 장소가 다 채워진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 포화라고 그래, 포화. 포화용액. 알겠지? 자, 포화용액. 그래서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라고 한다면, 자, 이것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20도씨 100g 물에, 자, 고체 A를 녹일 겁니다. 알죠? 자, 10g 녹였어요. 20g 넣었어요. 자, 30g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30g을 넣었더니, 10g이 녹지 않았어요. 알지? 그러면, 100g 물에, 20도씨 100g 물에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은 몇 g이야? 30g을 넣었더니 10g이 녹지 않았어. 그럼 몇 g이 녹아있는 거야? 20g이 최대한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맞니? 자, 20g이 최대한 녹아있어. 그러면 요 20g을 넣었을 때 요때가 바로 어떻게 돼?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네? 그 얘를 우리는 뭐가 돼?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10g은 어떻게 돼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A는 20g인데 얘는 10g밖에 안 녹아있지. 그럼 앞으로 10g이 더 녹을 수 있지. 덜 녹아있는 거잖아. 얘는 그래서 덜 녹아있어. 적은 양이 녹아있어. 덜 녹아있는 용액이야. 자, 그럼 얘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포화, 불포화 구분 좀 해줘야 돼. 그 온도에서 용매에 최대한 녹으면 용질이 우리는 포화 상태. 자, 그것보다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녹으면 어떻게 돼? 불포화 상태.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걸 과포화라고 그래요. 과포화. 근데 과포화는 이따가 설명할 거고 일단 자, 요렇게. 그래서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을 구분해 주자. 그래서 포화는 뭐다? 최대한 녹아 있다. 자, 불포화는 그것보다 덜 녹아 있다. 그러니까 덜 녹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 자, 불포화는 용질이 어떻게 돼요?
더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포화 용액은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5g을 넣었더니 5g 또 녹았어. 그럼 얘는 불포화인 거야. 근데 5g을 넣었는데 5g이 녹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그 얘는 뭐야? 다 최대한 녹아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녹잖아. 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자, 의미 알았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최대한 녹아 있는 것을 포화, 그것보다 적게 녹아 있으면 불포화. 그럼 이제 우리는 포화를 보잔 말이지. 자, 용질이 최대한 녹아 있답니다. 그러면 그 최대한 녹아 있는 것을 자 이렇게 할게요. 100g의 용매에 자 체크. 100g에다 체크. 100g의 용매가 있어요. 그 100g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불러요? 용해도라고 불러요. 용해도라고 불러요. 자,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자, 이거를 용해도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는 그람 퍼 100g 용매. 자, 이렇게 표시할 거야. 알겠지? 자, 용질의 질량 퍼 100g의 용매. 자, 30도씨에서 200g 물에 자, 40g의 A를 넣었더니 자, 포화 수용액이 됐어. 그러면 30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얼마니? 자, 30도씨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A의 질량값은 얼마니? 40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왜? 용해도는 용매가 몇 g일 때? 100g일 때야. 그러니까 100g의 물에, 자, 200g이니까 100g의 물에는 몇 g이 최대한 녹을 수 있다? 20g이 녹을 수 있다. 그래서 용해도는 얼마가 돼요? 20g 퍼 100g 물. 자, 요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용해도예요. 아니면 그냥 용해도 20 해도 돼요. 또는 그냥 20 해도 돼요. 알겠니? 20이란 뜻은 100g 물에 20g이 녹는구나. 100g 물에 20g이 녹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엔 자, 30도씨에서 50g 물에 30g의 고체 B를 녹였더니 자, 포화 수용액이 됐어. 자, 그러면 B의 용해도는 얼마? 응? 자, B의 용해도는 B의 용해도는 자, 용해도는 제일 먼저 뭘 돌려야 된다? 요거 100g 용매. 그러니까 100g 물에 100g 물에 몇 g 녹았냐 이거야. 100g에 최대한 몇 g 녹았냐. 50g에 최대한 30g 녹았잖아. 그럼 100g일 땐 최대한 몇 g 녹아요? 60g 녹아요. 그럼 60 써줘도 돼요. 또는 60g 퍼 100g 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60 해도 돼요. 알겠지? 자, 다시. 자, 40도씨에서 50g 물에 자, 40g의 B를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오이 뭐야 이거? 5g이 석출이 됐어요. 그러면 40도씨에서 B의 용해도는 얼마예요? 자, B의 용해도는 얼마예요? 자, 50g의 물에다가 40g을 넣었어. 그랬더니 5g이 녹지 않고 빠져나왔대요. 그럼 몇 g이 녹아 있는 거야? 최대한 몇 g 녹은 거야? 40g을 녹였는데, 넣었는데 5g이 안 녹았어. 그럼 몇 g이 녹은 거야? 그치? 최대한 녹은 게 35g이에요.
그럼 50g에 35g이지. 그럼 100g 물에는 몇 g이 녹는 거야? 그 용해도 70인 거야. 끝. 자, 이게 용해도예요, 용해도. 자, 이게 용해도야. 알지? 자, 그래서 용해도고, 용해도 계산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자, 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아까 우리 용해 원리 했잖아. 용해, 녹는다는 거 뭐야? 용질 간의 인력보다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커야지 녹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용질 간의 인력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용질 간의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물에도 자, 녹는 질량값은 물질의 종류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용질 간의 인력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지? 설탕 간의 인력하고 소금 간의 인력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같은 100g의 물에 설탕을 녹였을 때, 소금을 넣었을 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량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인력이 다르니까. 알지? 그리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의 영향. 자,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용질 간의 인력도 달라지죠. 용매, 용질 간의 인력도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자, 이 녹는 양이 달라지는데, 자, 이제 온도에 대한 거잖아. 자, 일반적으로, 자, 잘 봐. 대부분의 고체 용질은, 자, 대부분의 고체 용질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커진다. 그래서 설탕, 소금, 물의 온도를 높이면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고체 용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커져. 용해도가 커져. 알지? 자, 하지만, 자, 기체나 염산, 황산, 이런 산 있지? 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뭐, 석회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기라고 그래요. 자, 기체나 산 염기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진다. 요건 옆에다 사이드로 좀 정리 좀 해봐. 자, 대부분의 고체 용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커져요. 자, 하지만 기체나 산, 염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져요. 자, 요거에 대한 이유는, 요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보통 이제 고체가 물에 녹잖아? 발열 반응일까, 흡열일까? 열을 흡수할까, 방출할까? 그래서 집에 가서 살 수 있어. 설탕 있지, 설탕. 유리컵에다가 물 넣고, 자, 그러니까 상온에 미지근한 물 있지. 미지근한 물을 넣고 설탕을 넣어준 다음에 유리컵 잡은 상태로. 그럼 유리컵 어떻게 해야 돼?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 흡열이야. 즉, 녹는 반응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녹는 반응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야. 자, 그게 어떻게 돼? 녹으면 온도가 낮아지지. 그래서 더 많이 녹아요. 더 많이 녹아요. 알겠니? 근데 기체나 산 염기는 얘네들이 물에 녹는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이야.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온도를 올렸잖아?
자,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녹지 않으면 온도가 내려가겠지. 적게 녹을수록. 자, 온도가 올라갔어. 불안정해지네? 그럼 얘는 안정해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져야겠지. 근데 녹으면 온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적게 녹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적게 녹는다. 바로 이제 요거.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해도라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그 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거 넣어야 돼. 100g의 용매의 기준으로 가는 거야. 용해도가 10이야. 아, 100g에 10g이 녹는구나. 용해도가 100이야. 100g에 100g이 녹는구나. 용해도가 50이야. 100g에 50g이 녹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용매가 예를 들어서 뭐 50g이면은 이걸 100g으로 바꿨을 때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면 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용해도 곡선이라는 게 나와. 용해도 곡선. 아이고. 자, 일단 이 그래프는 볼 필요 없다. 이 그래프는. 자, 무시하고.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그래. 용해도 곡선. 자, 이 곡선이 뭘 뜻하지?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이지. 그치? 그래서 이 곡선상은, 이 용해도 곡선은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이야. 그 용해도는 뭐다? 최대한 녹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상태? 포화 상태란 얘기야. 포화 용액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야? 포화 용액 지점이야. 포화 용액. 자, 60도씨예요. 자, 8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지점은 10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는다? 80g이 녹는다는 얘기야. 근데 요 지점이 됐어. 40이야. 그러면 현재 요 지점은 어떻게 될까? 100g 물에 몇 g이 녹아있는 거다? 40g이 녹아있는 거지. 그럼 앞으로 얼마 더 녹을 수 있다? 40g이 더 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더 녹을 수 있으니까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불포화니까, 자, 이 불포화 지점을 여기 A라고 할까요? A. 자, A점은 불포화 지점이다. 그러면 불포화 지점인 A점에서 얘가 포화 용액이 돼야 돼. 자, 그럼 어떤 방법 써야 될까요? 이만큼 용질을 더 첨가시키거나, 맞니? 자, 또는 여기 요 지점. 그래서 요 지점을 뭐 30도씨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던가. 맞네?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B점, 자, C점, 용질을 첨가하는 것은 A에서 B점으로 이동하거나,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A에서 C점으로 가거나. 자, 다음. C점에서, 자, 이게 C점은 무슨 상태야, 지금? 포화 상태잖아. 그러니까 C점,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천천히 냉각시킬 거야. 자, 어떻게 될까?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온도를 천천히 낮출 거야. 온도를 천천히 냉각시킬 거야. 자, 어떻게 될까? 요 곡선 따라 움직인다. 알겠네? 그러면, 자, 바로 용해도 곡선을 타고 곡선 따라, 자, 곡선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면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죠. 용질의,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감이 줄어들지. 그 요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25도씨야. 여기가 자 30이래요. 그럼 25도씨에 왔어. 그러면 뭐야? 처음에는 40g이 녹을 수 있는데 25도씨 되니까 30g이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0g이 차이가 나지. 그럼 10g이 어떻게 돼? 이렇게 석출이 될 거야. 그래서 이동하면서 용질은 석출이 된다. 용질은 석출이 된다. 자, 일단 용해도 곡선. 용해도 곡선이야. 잘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용해도 곡선상에 딱 도달하고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 곡선 따라 움직이니까 요 차이만큼 어떻게 돼? 용질이 계속 석출되는 거예요. 용질이 계속 석출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100g에 40g인데 자 25도씨 도달했더니 30g 밖에 안 돼. 근데 지금 40g이 녹아있잖아. 40g이 녹아있잖아 지금. 자 여기 왔어. 30g 밖에 못 녹는데 그럼 나머지 10g 어떻게 될 거야? 녹지 않고 가라앉겠지. 석출된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이해돼? 자, 그래서 요 냉각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그래서 이거 있잖아. 자, 녹아있는 용질의 양과 냉각시킬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요 차이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60도씨. 자, 180g의 포화 수용액이 있대요. 60도씨 180g의 포화 수용액. 요거 가지고 하니까 지금. 자, 얘를 30도씨로 냉각시킬 거야. 석출되는 질량은 몇 g이 석출될까? 자, 60도씨 봐. 아, 이게 180 말고. 자, 90으로 가자, 90으로. 알지? 자, 그러면 60도씨 포화 수용액이니까 용해도가 얼마다? 80입니다. 맞니? 자, 포화니까 용해도만큼 녹은 거잖아요. 그러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80이야. 100g 물에 80g이 녹아 있는 거야. 맞니? 그러면 180g의 포화 수용액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80g의 포화 수용액이 될 거야. 자, 30도씨로 냉각시켰습니다. 3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러면 3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40이기 때문에 100g 물에 40g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g 물에 80g 녹아있다가 40g 밖에 못 녹아요. 얼만큼 석출돼요? 요 차이만큼 석출되겠지. 그래서 180g의 포화 수용액일 때는 용해도 차이만큼 40g이 석출될 거야. 근데 질문은 뭐다? 90g이잖아. 자, 90g의 포화 수용액이야. 몇 g 석출돼? 20g. 그치? 자, 일단 요거 정리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해 줄게. 요거.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용해도가, 여기 2학기 시험범위잖아. 분명히 요거 계산하는 거 막 나올 거야. 막 복잡하게 막 나오거나 막 그럴 거라고. 자, 일단 그래서 기본 틀을 좀 잡아야 돼.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를 기준으로. 알지?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 기준으로. 자, 그때는 용해도 차만큼 석출이 돼. 그럼 이제 실제 용액에서의 석출되는 질량을 측정하면 돼. 비례식으로. 자, 이거 무조건 비례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90g을 용매가 몇 g, 용질 몇 g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비례식으로 풀어버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다시. 자, A, B, C 세 지점이 있지? 자, 퍼센트 농도의 크기를 자, 비교해 봅시다. 누가 농도가 가장 클까요? 자, A는 불포하고요. B하고 C는 포합니다. 자, 퍼센트 농도 누가 제일 커요? 퍼센트 농도. 농도 누가 제일 높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잖아. 퍼센트 농도를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 퍼센트 농도 정의가 뭐야? 퍼센트 농도. 그래서 있잖아요. 이 용어들이 중요한 거야. 항상 기본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용액의 질량이라는 거는 용매 플러스 용질의 질량이 됩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이제 용액의 질량이지. 자, 용해도가 80이잖아. 그 얘는 100g 물에 80g이 녹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B는 100g 물에 80g이 녹아 있는 거고요. 자, A는 Y축이 얼마야? 40이지. 100g 물에 40g이 녹아 있는 거고, 자, C도 100g 물에 몇 g이 녹아 있다? 40g이 녹아 있는 거야. 그쵸? 여기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용액의 질량이 140이고 용질의 질량은 40이잖아. 자, 얘는 용액의 질량이 180이고 용질이 80이잖아. 자, 얘는 용액의 질량이 140이고 용질이 40이잖아. 여기 다 그램 붙여주고.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똑같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기 너무 귀찮잖아. 어쨌든 간에, 왜냐면 얘는 용매 플러스 용질이니까 용매는 100g은 똑같거든. 그럼 얘가 크면 얘 전체 값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퍼센트 농도 비교의 크기는 그냥 Y축의 크기만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Y축이 누가 커요? B가 커요. 자, A하고 C는 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농도 크기는 그냥 Y축만 비교해. 일일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어쨌든 간에 물은 용매 질량이 똑같으니까 얘가 같은 상태에서 얘하고 얘가 크면 전체 값도 커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가 뭐야? Y축 값이거든. 그 Y축 값의 크기만 비교하자. 뭐 몇 퍼센트냐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누가 크냐 작냐. 그래서 Y축이 큰 B가 가장 크고 A하고 C는 같으니까 똑같고.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자, 됐네. 그래서 바로 요렇게. 자, 그래서 다음 시간 할 때 나보고 얘기해. 선생님 요거 할 차례에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숙제는 우리 진도 나간 대로 뒤에 문제 풀어보면 돼. 그래서 요거는